네, 이승찬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은영 아샤그룹 대표이사께서 급변하는 유통 환경과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이 대표님께서는 유진투자증권과 SMC TV 부사장을 거쳐서 현재 미디어 커머스 기업인 아샤그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최근 디지털 마케팅 관련 책도 출간하시면서 대내외 마케팅 전문가로 인정받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샤그룹 대표 이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기본적으로 올해의 가장 대표적인 유통 트렌드와 거기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앞서서 교수님께서 M과 Z세대를 조금 분리하라고 했는데 오늘 발표에는 MZ가 조금 통합적이라서 내일부터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엮어서 전반적인 유통 트렌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조금 퀵하게 한번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가장 대표적인 유통 환경의 트렌드는 양극화 소비입니다. 이미 앞서 교수님께서도 양극화 소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극화 소비는 이제 이런 이 표에서도 이미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평균이 없다는 뜻입니다. 평균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소비가 극단적으로 나뉘어진다라는 의미인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아예 소비 자체를 줄여버리는 짠테크. 짠테크는 짠내 나는 재테크가 짠테크라고 하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뉴 럭셔리라고 합니다. 각각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요. 보통 뭐 욜로, 뭐 플렉스 이 단어가 거의 대세였죠. 그래서 그랬던 이유도 생각해 보면은 뭐 나 자신을 떠난다, 나 자신을 찾아 떠난다, 또는 코로나 시대에 돈이 좀 많이 풀렸습니다. 미국에서도 경기 부양으로 5,704조 원 정도가 풀렸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 부동산, 코인, 가상화폐 이렇게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그 시장이 좀 화랑기에 들어가면서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플렉스도 즐기고 욜로도 즐겼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3고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러다 보니 기존의 인기를 끌었던 자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플렉스보다는 조금 허리띠를 쥐어 매야 되는 그런 환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짠테크, 심지어 무지출 챌린지라는 것도 등장을 했는데요. 아마 유튜브에서 좀 유튜브 많이 하신다면 무지출 챌린지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돈을 극단적으로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인증하는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냉텅이라고 해서 냉장고를 턴다는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냉장고를 비우면서 내 돈을 쓰지 않는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무지출이 인기를 끌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트렌드가 나오면서 대표적으로 실제 시장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단편적으로 요 4가지 모습으로 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도 유튜브에서 먹방을 참 많이 보는데요. 제가 스스로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한 5kg 정도를 뺐습니다. 그 전에 저도 먹방을 보면서 술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먹다 보니까 계속 보면서 먹고 하다 보니 살이 쪘는데 작년부터 특히 이런 먹방에 대한 과하게 많이 먹는 거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식좌가 뜨게 됩니다. 김밥을 한 줄을 겨우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인기를 끄는 행위도 무지출 챌린지나 짠테크의 일환으로 보이는 예시라 볼 수 있고요. 디지털 지폐 줍기도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습니다. 제 주변에 저희 직원들도요. 디지털 지폐 줍기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금융 앱이나 이런 데서는 건강을 찾는다라고 해서 만보를 걸으면 어떤 리워드를 준다든지 또는 광고를 시청하면은 어떤 캐시를 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커피 쿠폰으로 바꿀 수 있게 한다든지 재테크의 또 다른 방법이죠. 그리고 반값 열풍도 있었습니다. 아까 교수님 장표에도 해자 도시락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반값 도시락, 반값 치킨, 알뜰 도시락 이런 것들이 큰 인기를 얻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거지방이 활성화됐습니다. 혹시 거지방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금 오픈마켓에 오픈 톡방이죠. 오픈 톡방에 들어가면은 거지방이라고 해서요. 소비를 하면 욕을 먹습니다. 들어갈 때 나는 거지인데요. 이번 달 이렇게 쓸게요. 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스타벅스 커피가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집에서 다방 커피 드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 잔소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요. 제가 현대카드를 쓰는데 현대카드 앱에서 보니까 지난 4월에 소비 잔소리라는 메뉴가 오픈됐더라고요. 이것도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극단의 가장 우측에 있는 뉴 럭셔리, 이 하이엔드 소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VIP 마케팅 개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VIP 하면은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해서 조금 특별한 고객들을 위한 마케팅이었는데 이제 VIP 하면은 비주얼, 인증샷을 부르는 I는 인디비주얼, 개인 맞춤화된 그리고 P는 프리미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소비가 바뀌다 보니까 오마카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번에 20-30만 원 이상을 하는 오마카세 소비를 하면서 반면에 직장인들이 많이 합니다. 오마카세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20-30만 원 이상을 긁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편의점 도시락을 먹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개인에게도 드러나는 양극화 소비, 야누스적 소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는 제가 올 초에 조금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엔데믹 환경에서 여행이 좀 올라오면서 하이엔드 소비의 일환으로 이 패키지가 엄청 많이 팔렸다고 해요. 중남미 완전 일주 20일인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패키지 금액이 7,960만 원입니다. 인당 1,300만 원 꼴로 패키지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게 완판된다 할 정도로 이 소비의 양극화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표적인 유통 트렌드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리퀴드 소비입니다. 리퀴드라는 단어는 액체라는 단어인데요. 흐른다라는 표현인데 사실 소비에서 리퀴드라는 단어라는 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할 때 리퀴드 소비라고 씁니다. 요거는 2017년도 영국 경제학자 플로라 바디, 지아나 에커트의 논문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소비자의 구매나 행동들이 예전에는 조금 견고하고 예측할 수 있는 소비다라고 해서 솔리드 소비라고 불렀는데요. 이제는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리퀴드 소비라고 합니다. 리퀴드 소비 시대의 대표적인 이 현상을 나타낸 것들은 2010년 전후로 해서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저희가 공유 경제가 엄청 뜨기 시작했죠. 에어비앤비, 우버. 그러다 보니까 소유를 한다에서 공유를 한다. 이제는 무소유.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G 알파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리퀴드 소비 문화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제품의 유행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사들을 많이 보면은 올해는 골프 열풍이 MZ 세대들이 골프에 빠져 있다. 또 어느 날에는 등산에 빠져 있다. 근데 이 유행 주기를 기사들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2020년도에는 MZ 세대의 스포츠의 대표적인 화두가 등산복 열풍과 레깅스 아이템 소비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불과 1년 뒤에는 골프 열풍과 골프웨어가 부상을 했죠. 그리고 작년에는요 테니스가 뜹니다. 그래서 테니스 열풍과 테니스복 이게 등장했는데 참고로 올해에는 실내 암벽이 또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MZ 세대들이 유행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체인지를 하면서 제품에 있어서도 유행 주기가 꽤 짧아졌습니다. 유행 주기가 짧아졌다는 의미는요. 브랜드와 제품, 아이템에 의해서 사람들이 쉽게 갈아탄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 뜻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낮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 이 제품에 대한 구매 패턴을 조금 분석을 하면요. 저희가 이제 패션 앱 같은 거를 보면은 2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여성 패션 앱만 해도요. 에이블리, 카카오 스타일, W 컨셉, 지그재그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소비하는 패턴은 나는 브랜드를 좋아하니까 브랜드에서만 사야지라고 하지 않죠. 브랜드에서는 이번 주에 시즌 오프하니까 여기서 사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W 컨셉에서 특별한 세일 할인 쿠폰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다. 즉 앱에 대한 충성도보다는 할인 쿠폰이나 이벤트에 의해서 가성비를 쫓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현업에 유통 마케팅 하는 분들은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도 디지털 마케팅 중에서도 데이터 마케팅이 전문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혈 경쟁을 해야만 살고 이벤트와 쿠폰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충성도가 낮게 움직이다 보니까 전략 대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리퀴드 소비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예시를 좀 들어보면요. 여기는 텍스트만 좀 보시고요. 실제 리퀴드 소비에서는 충성도가 낮기 때문에 몰입을 깊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에 있어서도 저희가 앉아서 2시간 영화를 보기보다는 유튜브에서 10분 영상 리뷰 이런 거 좋아하죠. 예능 프로그램도 2시간 앉아서 또 안 봅니다. 엑기스만 뽑아서 유튜브에서 이제 짤 형식으로, 밈 형식으로 돌아가는 영상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소유가 아닌 구독 방식에서는 저희가 OTT,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TV 왓챠, 저 같은 경우에도 OTT를 6개나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콘텐츠를 소유하기보다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구독하는 그런 모델이 더 인기를 끌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스치듯 지나가는 유행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패션 의류의 유행 주기는 3개월이었는데요. 작년에는 유행 주기가 3주였습니다. 즉 굉장히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자의 그 유행에 따라서 공장을 증설할 수도 없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가 보면은 가랑이가 찢어진다. 대표적인 예가 포켓몬과 허니버터칩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허니버터칩이 어마어마한 인기였을 땐 그 당시 기업에서는 공장을 증설했는데 그 후 유행이 꺾이면서 고전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포켓몬 빵이 어마어마하게 또 인기였죠. SPC 삼립에서. 그때는 항상 물량이 달렸지만 전략적으로 공장 증설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문화에 대한 이해로 인한 대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서 패션 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비했던 것처럼 브랜드에 대한 몰입을 갖기보다는 가성비 위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 유통 트렌드는 스몰 브랜드입니다. 이 스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저희가 대기업 브랜드 하면은 무조건 좋아, 대기업 제품 좋아라고 했지만 지금의 브랜드 소비 방식은 그렇지 않죠. 저희가 원하는 제품이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찾고 SNS에서 리뷰를 보거나 유튜브 영상도 확인해 가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나에게 이게 가장 맞다라고 하면은 제품의 브랜드 인기 여부에 상관없이 구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지에 있거나 골목에 숨어있는 맛집이나 카페를 꾸역꾸역 찾아서 인증합니다. 이런 소비가 지금 스몰 브랜드 트렌드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구매 여정 자체가 바뀐 건데요. 저희 같이 마케팅 전략을 하고 직접 데이터 마케팅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2가지 표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수년 전만 해도 저희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주력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소비자의 어떤 흐름을 퍼널이라는 구조로 이해를 했습니다. 퍼널은 깔때기라는 뜻인데요. 왼쪽같이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고 거기에 흥미를 갖고 제품에 대한 구매 욕망을 갖고 구매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쪼개서 각 단계에 맞게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노출 광고, 클릭 광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은요, 작년에 구글에서 구매 여정에 대해서 미들매시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중간 복잡, 중간 혼란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브랜드를 인지해서 구매까지의 과정이 정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매 인지를 해서 브랜드 인지를 해서 바로 구매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한참 헤매다 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저희가 구간을 나눠서 마케팅 캠페인을 수행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스몰 브랜드 환경 속에서 대표적인 예시 또 4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스몰 브랜드 시대에서는요, 첫 번째로는 숨겨질수록 더 선호합니다. 골목골목 찾아다녀도 내가 발견했을 때, 인스타그램에 인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더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나만 아는 그런 단골 상점 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닝아웃 소비라고 해서요, 이제 소비가 가치 소비, 신념에 의한 소비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중에 있는 화장품이 아니라 나는 비건 화장품을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소비를 한다든지, 또는 나는 ESG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제로 웨이스트에 동참하겠다. 이런 것들이 미닝아웃 소비의 대표적인 트렌드죠. 그리고 핸드메이드 선물, 즉 스몰 브랜드 시대에는 대량 생산보다는 소량 맞춤, 각인을 넣은, 그래서 핸드메이드 선물이 훨씬 더 인기를 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 대신 나심비, 내 마음에 만족스러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몰 브랜드 시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각각의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액션 플랜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극화 소비 시대의 마케팅 전략은 저희가 현업에서 지금 같은 동종업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전략들인데요. 평균을 보지 않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우리 자사몰에서 어떤 세일을 하거나 프로모션을 할 때는요, 보통 인당 객단가라는 개념이라고 그 개념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평균적으로 객단가가 한 49,000원이다. 그러면 그냥 매출에서 총 고객수 나눈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분석해서 프로모션을 설계하면은 실패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49,000원의 객단가로 팔린다라고 해서 이번 이벤트는 전반적으로 할인하고 세트 구성을 해서 4만 원 후반대에 맞춰서 이벤트를 진행하자. 그러면 낮은 가격을 원하는 사람, 하이엔드를 원하는 사람 모두 만족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저희가 봐야 하는 데이터들은 평균에 의한 데이터가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의 상위 25% 고객은 전체적인 매출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지난 6개월 동안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최소 3회 이상 구매 횟수를 보인 사람들은 어떤 구매 패턴을 보이는지, 이렇게 데이터를 조금 더 쪼개서 상세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고객을 분류 작업해서 맞춤 타겟 광고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고객을 나누는 세그먼트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방식을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이라고 해서 CRM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저희 이커머스 업계의 화두는 퍼포먼스 마케팅이었는데요. 작년부터의 대세는 CRM 마케팅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평균을 극복하기 위해 고객을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설계하고 그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들이 CRM 마케팅의 대표적인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들을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타겟 고객을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우리 제품은 20에서 50대 여성은 다 좋아해, 이 제품은 두루두루 다 쓸 수 있어가 통했지만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20대가 원하는 광고 카피는 50대가 들었을 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50대가 원하는 카피는 20대가 들었을 때 다소 진부하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이 뾰족해야 됩니다. 타겟 고객이 뾰족하다는 것은 플랫폼에 있어서도 좀 더 버티컬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트는 한정판 제품만 판다, 또는 중고 거래만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버티컬해야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의 80법칙, 파레토 법칙 워낙 유명한데요. 실제 네이버에서 지난 1월에 제가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상위 스마트 스토어 탑 50를 조사를 했더니 10%의 상위 고객이 전체 매출의 40%를 기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 저희 브랜드에서 상위 20% 고객의 기여도를 측정해서 거기에 맞게 조금 더 로열티를 강화할 수 있고 더 매출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마케팅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마지막으로는 개인화된 마케팅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스몰 브랜드를 좋아하고, 또는 이런 양극화 시대에서는 나는 나에게 맞는 그런 마케팅 이벤트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온사이트 마케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이번에 우리 사이트를 3번 방문했네. 3번 방문 기념으로 추가 쿠폰 20% 더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 안에서 정교화된 마케팅을 펼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다 CRM 마케팅의 하나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리퀴드 소비에서는 여기에서의 전략은 리퀴드한, 즉 정형화되지 않은 고객들의 소비 패턴을 조금 더 솔리드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해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솔리드하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고 우리에게 팬덤을 갖고 몰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팬덤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방법 중에서 저희는 콘텐츠 마케팅을 많이 씁니다. 몇 년 전에 대표적으로 빙그레에서는 인스타그램에 빙그레우스 더마시스라는 캐릭터를 들고 와서 이 애니메이션 형태입니다. 이 캐릭터가 왕위 계승을 둘러싼 어떤 세계관을 제시해서 굉장한 몰입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빙그레가 이렇게 캐릭터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최근에 보니까 이마트24에서는 화성에서 이마트24를 운영하다가 점포 전략을 배우기 위해 지구로 온 원숭이라는 캐릭터로 원둥이라는 캐릭터로 인스타그램을 펼치고 있었고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풀무원과 원더랜드라고 해서 거기 메인 캐릭터 풀떼기라는 친구가 등장해서 세계관을 제시해서 팬들이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팬덤을 형성하게 되면은 리퀴드한 문화를 조금 더 우리끼리 우리의 세계관을 즐기는 사람들로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역시 CRM 마케팅은 더 필요한 과정이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스몰 브랜드 시대에는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제가 이 표를요 캐릿이라는 뉴스레터에서 캡처를 해왔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저도 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생각했는데 Z세대들이 이 표는요 Z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류, 리빙 아이템 탑 20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브랜드에서 아는 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몰 브랜드인데 키치한 브랜드들이 많고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또렷한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이런 브랜드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관성 있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스몰 브랜드가 좀 인기를 끌면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대기업 마케팅을 한다. 우리도 마케팅 믹스에서 온오프라인 풀퍼널로 다 마케팅한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마케팅이 아니라 스몰 브랜드는 그 아이덴티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게 그리고 그 팬들이 더 몰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략을 펼쳐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